네, 합법가창문 문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용도 중요하네요. 이번 기회에 좀 정보를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어의 표준에는 10개의 단모음이 있습니다. 이 단모음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죠. 첫 번째, 혀의 위치. 혀의 위치는 다시 혀의 앞뒤 위치와 혀의 최고점의 위아래 위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는 이제 앞에 있는 전설 모음과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 나오고, 혀의 최고점 아래 위치에서 따라서 혀의 위치 최고점에 있는 거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설 모음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 후설 모음으로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저모음으로 반응할 때, 즉 혀가 아래가 있다, 혀의 높이가 아래에 있다라는 건 결국 뭐와 동일하다? 입을 더 크게 벌린다라는 이야기가 동일하다라는 거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즉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입 모양이 커진다라는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들은요,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애초에 뭡니까? 이 체계표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하고요. 이거는 모음책이잖아요. 이거 플러스 자음 체계표 역시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낮기는 한데요. 요즘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의문론을 푸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활용됐을 때의 반응도 좀 생각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입술 모양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원순 모음과 또 하나가 평순 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그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다음 부분들이에요. 이중 모음은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한 모음을 가리키는데, 이게 개념으로 나왔죠. 단모음에 J가 결합된 이 아이들이 있고요. W가 결합된 얘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재작년 수능 문제들을 수월하게 풀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는 단모음, 그 다음에 이중모음, 그리고 그 반쪽짜리 모음이라고 해서 반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단모음이 총 10개죠. 여기 있는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모음은 이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진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하 같은 것들 한번 보셔볼까요? 얘를 보시면 이아로 본다라는 거죠. 자, 왜 같은 경우도 이제 보셔볼까요? 오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중모음의 정의는 결국 발음을 할 때 여기 있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로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아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야 같은 경우는 이야, 근데 왜 같은 경우는 오에의 느낌으로서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모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혼자서는 쓸 수 없다라는 점에서 되게 자음 같고요. 하지만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되게 모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쪽짜리 모음, 소리는 나는데 물리적으로 표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쪽짜리 모음이라고 해서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이 계열을 이제 J 계열, 이 우오 계열을 W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수능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되게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 체계 정도는 조금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죠? 그래서 반모음 두 가지, 2계열과 우계열까지는 암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중 something special한 아이가 있었죠. 이중 의는 표준 발음에 따라 다양한 단모음으로 발음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단모음 이로 발음해야 한다. 둘째, 첫 음절 이외의 의의 이중모음 의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이나 단모음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 단 연음 때문에 앗 음절이 뒤 음절로 옮겨온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가 적용되지 않고 둘째가 적용된다. 셋째, 조사 의의 이중모음을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모음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이중모음 예 또한 표준발음법에 따라 리을을 제외한 예가 앞에 오면 예를 단모음 에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신에서 여러분 1, 2학년 내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외워가면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의라는 아이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의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념이 뭐예요? 자음을 첫 음절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휘가 발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를 읽어야 된다? 히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얘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조성의 자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뉘앙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첫 음절 의외의 의는 이중모음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모음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이게 회의 같은 데서 의는요. 여기 있는 똑같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의지만 여기 있는 의는 발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색깔 바꿔볼까? 여기 있는 의랑은 발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어떻게 발음을 했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뭐로 발음해야 되지만 이중모음인 의로 발음을 해야 되지만 플러스 뭐로 발음하는 걸 허용해 준다? 이로도 발음을 허용해 준다.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케이고 이것도 허용해 준다라는 뉘앙스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얘는 뭐예요? 얘는 only인 거죠. 얘만 이렇게만 읽어야 돼. 그래서 히로 발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 그죠? 단 연음 때문에 올라간 경우에는 첫째가 적용되지 않고 둘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뭐가 있을까? 연음이 됐을 때 뭐 논의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논의 이거 빨리 말하면 논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자음이 있네요 라고 해서 자음이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논의로 발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연음으로 된 케이스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팍팍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셋째, 조사의의 이중모음은 의로 발음한 것이 원칙이나 애로도 발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회의, 의에 이 의는 또 발음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니까요? 조사니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로 발음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까지 허용해 준다? 회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뭐 해준다?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환경에 따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 자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첫 음절이냐 두 번째 음절이냐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음절이냐의 조사냐는 거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중모음 얘도 이제 다른 구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얘도 조건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제 이런 데다가 정리를 하고 가라는 거지. 원래는 뭐로 읽어야 되겠어요? 이게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이에로 발음을 해야 돼요. 이게 이에 이런 구조로 이제 발음이 돼가지고 이제 얘로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그런데 리을을 제외한 자음이 그러니까 리을과 플러스 이제 리을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을 제외한 자음이 오면 그죠? 얘를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예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은 얘도 되지만 뭐도 허용을 해준다, 네도 된다.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 이응이 올 때 모음. 그래서 얘의 조건은 이렇게 모음이 올 때나 자음 중에서도 리을이 올 때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가능하다. 얘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제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이제 문제들이 등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의 단모음은 지역에 따라서 그 개수가 달라지는데 에와 에, 그다음에 의와 어가 구분되지 않아서 줄어든 개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이 하나로 묶이거나 그죠? 의와 어가 이렇게 하나가 묶이는 케이스들이 있네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도 에와 에가 현실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표준발음법은 의아
에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요. 한편 단모음 위와 외에는 현실에서 각각 이중모음인 위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허용 발음도 허용하고 있죠. 그리고 외의 이중모음 발음은 외의 발음과 같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우리 여기서는 뭐로 채택하고 있죠?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단모음으로 채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라 해야 돼? 원칙은 우리가 원칙은 이 위외가 모두 위외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단모음으로. 근데 이게 뭐를 허용해 준다? 이렇게 우이 오이로 읽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중세 때는 이게 이중모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아직도 이제 발음 체계에 남아 있는 그런 통시적인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이번 기회에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음 모음 나왔으니까 이제 자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뭐 다 괜찮았는데 5번 볼까요? 단모음의 다른 발음을 허용하는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단모음의 개수는 7개로 줄어들 수 있다.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뭐다? 단모음의 개수는 뭐다? 유지가 해야 돼요. 유지. 즉 10개입니다. 10개. 10개. 그래서 이쪽 라인을 따셔야 하는 거겠죠. 그러나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지만 표준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수능이 되게 좋아하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문이 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음절에다가 이제 자음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 우리 그냥 딱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빨간 얘는 자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야? only 뭐만 가능하다? 얘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찍고 끝나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게 다르다. 여기 있는 의 발음, 여기 있는 의 발음, 여기 있는 의 발음, 여기 있는 의 발음, 여기 있는 의 발음이 이제 어떻게 이 구조화가 되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을 미음이 맞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체계를 기반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셔야 될 건 뭐다? 환경에 대한 고민.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요거를 이제 따라가는 게 이 글감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7번 보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틀리셨다면 뭘 아직도 고민이 안 되는 겁니까? 이 품사와 이 문장 성분의 차이점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자, 이 수수화는 옷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되게 뭐를 쓰고 싶어요? 관형사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하지만 관형사도 아니다. 관형사라고 보면 큰일 나죠. 이 기억의 역할은 옷을 꾸며주는 관형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뭐다? 원형이 수수하다라는 형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 설명이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뭐가 되게 중요하다? 이 꾸며주는 자리인 관형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형어의 역할은 이 뒤쪽에 뭐 어떤 문장 성분이 오든 여기에 체언, 명사와 대명사와 수사 그리고 뭐 조사랑 이제 붙어 있겠죠. 이 관형의 역할은 여기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관형어에 올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관형사 혼자, 두 번째가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 세 번째가 이제 관형사형 선서어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 좀 봐볼까요? 그래서 관형사가 이제 새 옷, 조사는 뭐 철수의 옷,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우리 빠르다 혹은 뭐 멋지다 해가지고 멋지에다가 뭘 붙입니까? 니은을 붙인 거죠. 그래서 멋진.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는 관형어 자리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죠? 여기 있다면 이 수수하다가 원형인 거고, 그죠? 이 멋지다도 원래는 원형이 멋지다잖아요. 이 형용사가 이 관용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이 다 대신에 니은이라는 전성어미를 썼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새도 이제 숫자처럼 보이지만 뒤에 조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앞에가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를 확인하고 있는 방법은 뭐다? 체언 플러스 체언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조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명을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안하게 노래, 이 불렀다를 사실 꾸며주고 있거든요. 이 편안하게 불렀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는 부사어거든요. 하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부사가 온 것이 아니라 이 편안하다에 이 전성 어미를 붙여서 부사형 전성 어미를 붙여서 개라는 부사어를 만들어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야? 이게 아니라 전 잘못 들어왔네. 형용사,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 그죠? 그다음에 관형사. 그다음에 편안하다는 이제 편안한다 안 되죠?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답은 1번으로 들어가겠네요. 38번도 뭐 별 5개짜리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려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나오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뭘 해봐야 되냐면 결국은 안긴 문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제 안긴 문장을 찾는 방법을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전성어미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어, 서술어, 즉 서술절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되다 아니다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s가 보어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세 번째가 이제 라고 고 찾아야 됩니다. 인용절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첫 번째부터 전성어미를 찾는 이유는 그다음에 기를 통해서 명사절 만들고요. 그리고 먹는, 먹은, 먹을, 먹던을 통해서 이제 관형절 만들고요. 그리고 개, 그죠? 그다음에 이 접사 같은 걸로 이제 뭘 만듭니까? 부사절 만들죠. 지금 이 얘기가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쪽 부분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패턴인데, 그래서 결국은 활용을 찾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나는 그 아이자에서 조든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렵다. 애는 여기가 그다음에 민수와 영희가 사귄다는 소문이 떠돈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고요. 2번을 봤을 때 나는 주어 서술어가 있는 거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는 이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어 구조를 찾아보면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다,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어렵다. 그죠? 딱 이렇게만 따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라고 고 찾으면 되는데 없군요.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8번의 1번 보죠. 기억에서 안긴 문장의 주어는, 여기서 안긴 문장을 이제 뽑아낼 줄 아셔야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얘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뽑아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동생이 그 의자에서 졸다 라는 문장을 뽑아낼 수 있고요. 그 아래에는 뭐가 이제 써지는 겁니까? 나는 동생을 깨웠다예요. 그래서 요 문장을 여기 사이에 집어넣고 싶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긴 문장의 주어는 뭐였죠? 안긴 문장의 주어는 이 동생이었죠. 얘가 주어니까. 그리고 아는 문장의 주어는 뭐죠? 나죠. 그래서 다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벌써 틀렸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원문과
이 사이드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뽑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니은 같은 경우는 뭐 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보조사고 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다, 그죠? 자식이 잘 되다. 요거를 이제 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서술절을 찾는 줄 알았는데 얘는 아니었고요. 왜냐면 이렇게 어머니는 땡땡땡을 바라신다 라는 이 바라신다의 구조와 여기 있는 구조가 이제 연결이 되고 자식이 잘 되다 까지도 이제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목적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다음 디귿에서의 안긴 문장의 주어, 여기 기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내가 문제를 풀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나인데 아는 문장의 주어는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거든요. 그래서 다르다, 그것도 괜찮은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요 뉘앙스가 납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안긴 문장 공부를 다시 돌아가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 오케이. 39번도 이제 하나하나 좀 암기 포인트들입니다. 사실 외우셔야 되고요.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1번 세준하에서 하, 네, 이 하. 요즘날에는 이제 철수 야, 이게 조격조사, 호격조사인데 오늘날에는 철수 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시여라고 해서요, 이 호격조사를 통해서 높임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게 높임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괜찮은 이야기가 되고요. 자, 니르 쇼셔가 말씀하 쇼셔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므로 객체를 높이는 어미겠군. 자, 벌써 틀렸다는 거 알아요. 왜? 우리 저번 시간에도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객체를 높이는 이 어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뭐였었죠? 객체 높이는 거? 삽, 짭, 짭,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2번이 틀렸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얘는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요거 하셔서 해가 아니라 소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종결 어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존이시여라고 이제 말을 건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결 어미를 통해서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높임이라고 얘기한다? 상대 높임이다. 그리고 종결 어미를 통해서 높이는 건 현대 높임이나 중세 높임이나 동일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레 요게 있죠.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리을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에와 에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앞에 아래하고 양성이고 뒤도 양성이 왔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성으로 정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일은 부분과 이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땡기면은 일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조사 은이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사릿 생사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옷 볼 수가 있고요. 하는 김에 관현격 조사 좀 챙겨가시죠. 관현격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관현격 조사가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무정명사와 유정으로 하죠. 유정명사 뒤에 올 때와 무정명사 뒤에 올 때를 와야 되는데 유정명사 뒤에 올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과 의 계열이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정명사 같은 경우는 시옷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정명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거북 의 뭐 이런 게 나오고요. 무정명사 같은 경우는 나라 그죠, 이런 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유정명사이면서 이제 시옷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무엇이다? 이거를 높여주고 싶어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시 보시면 부처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임금님, 이거 우리 임금님이거든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유정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기 위해서? 높임을 하기 위해서. 현대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높임도 나타낼 수가 없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이제 관용격 조사를 통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외워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됐죠?
그다음 것도 좀 가볍게 볼까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찬성과 반대의 입장, 그리고 성장기에 대한 채식,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 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채식 급식이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배경이 되겠죠. 배경이나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일어나게 되는 환경,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고문 같은 경우는 뭐하다. 채식 급식에 봐봐. 뉘앙스 보세요. 공감했지만, 그리고 대안 마력 필요다라는 건 이걸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죠, 반대. 그리고 이제 결과를 했죠. 이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찬성과 반대가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팽팽하다, 반반이다. 그죠? 그리고 네, 이거의 근간이네요. 이것도 이게 중요하겠네요.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시작이 되었다. 배경 유래 정도겠네요. 그리고 채식 급식을 시작한 급식 만족도 높아서 이게 사례군요. 실제 사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채식 급식을 뭐 해줘야 된다? 찬성한다.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긍정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사를 이제 썼는데, 네, 예시 나왔고요. 예시. 땡땡교육청은 올해 6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주일에 채식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면서 뭐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있는 이 리을 있죠? 리을 생각하면 참 좋고요. 채식급식을 통해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이제 제공한다라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땡땡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심각한 영양 불균형,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 땡땡도에서는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적 관계자는 이제 인용이네요. 지금까지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한 노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채식급식 실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일부 반대 의견을 감수하고더라도 지원을 꾸준하게 유지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를 쓴 우리 기사님이 혹은 이제 쓴 사람의 의도,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 과도한 육류 섭취가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다. 땡땡지역 학부모부 네트워크 회장은 인용이네요. 건강한 식생활을 이루고 유통 과정에서 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반반이잖아요. 이거 디귿 같은 거 나오도 되거든요. 반반이었는데 되게 편향적인 얘기들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명 다. 채식급식에 대한 기대와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채식급식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사양이어서 앞으로 많은 진동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좋아요, 싫어요, 추가 정사 원해요 이렇게 이제 반응, 서로 상호작용, 댓글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할 수 있겠죠. 땡땡신문 편견 심을까 우려한다. 교육적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잔반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이 글은 이제 반대 글이네요. 전국적으로 채식급식이 확대되면서 땡땡 단체가 견제 내셨습니다. 육류에 대한 편견을 심어 잘못된 인식이 형성될 수도 있고 잔반 배출의 문제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들을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항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부정이네요. 축산업계도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순기능과 재생농업의 의의를 인식하지 못한 조치라는 거죠. 가축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농업 부산물을 처리하면서도 인류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용이네요. 더불어 무조건 육식을 멀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한다면 축산업에 관한 아이들의 의식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반문했죠. 앞으로 사회 주축이 될 학생들에게 축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실시한 최식급식으로 인해 잔반 증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영양교사는 채식급식이 있는 날이면 예상보다 많은 잔반이 배출되곤 합니다. 잔반이 많이 나오는 식당이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역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현장에 있는 사람의 이제 체험 경험을 통해서 신뢰감을 이제 올리고 있죠. 일각에서는 채식급식의 확대는 각 학교의 구성원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식 식단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폭넓은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채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성원들의 동의도 아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채식 급식의 도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거부한다면 학교 급식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제시를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이퍼링크죠. 그래서 연계 자료,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반응 주면 이제 하도 이제 댓글 문제 때문에 그 인터넷 범죄 문제 때문에 사이버 테러 문제 때문에 댓글을 닫아놓는 경우들도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댓글보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였거든요. 자, 이것도 어투들이 되게 중요한데 봐봐. 채식급식에 대한 여론 동향이나 구체적인 수치. 그래서 여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려면 뭘 참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자료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리서치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채식급식이 실현되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그죠? 만족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통시적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옛날에 어떻게 되어 있었다라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겠네요. 리을 괜찮네요. 채식급식에 대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리을보다 니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봐봐요. 반대의 급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이라는 건 찬반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일방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측의 의견을 파악하려면 그죠? 이쪽으로 보는 게 찬성과 반대라는 점에서 훨씬 더 괜찮다라는 거죠. 이렇게 찬성과 반대의 그 급부를 나누고요. 어느 게 찬성 쪽인지, 어느 게 반대 쪽인지, 그리고 어느 쪽이 이제 종합적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습득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좀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나에 제시된 두 가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나머지 것들도 읽으시면 참 좋은데 시각 자료 그죠? 그다음에 이 논란의 상황이 부각된 이 물러나라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부제와 표제. 표제는 요거를 의미하고요. 이게 두꺼운 거. 표제는 요걸 의미하고요. 그죠? 부제는 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이미 읽으시면서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아까 전에 좋아요, 싫어요였죠. 하지만 이제 다른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도 착각할 수 있었고요. 4번 두 기사 모두 채식급식의 실시라는 쟁점에 대해서 다른 특정 입장을 주로 대변하고 있지만 그죠? 이와 달리 1은 기사 뒷부분에 다른 입장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그래서 1의 뒷부분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반대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다.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였죠. 그것도 괜찮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고 답은 5번이었는데 두 기사 모두 첫 문단에 기사의 중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만 1은 특정한 제도를 통해 나타날 악영향을 2는 특정할 제도 도입 목적을 위주로 제시했다는데 악영향이 아니죠. 이제 1 같은 경우는 이 긍정이고 여기도 긍정이고 여기까지도 긍정이고 여기까지도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긍정인데 이걸 이제 악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벌써 틀렸네요. 이렇게 긍부정만 예민하게 하셔도
어느 정도는 이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걸을 수 없다면 이제 좀 디테일까지도 보시는 연습까지도 봐야 되고, 이게 급식 때문인지 학생 때문인지 종류 때문인지 뭐 이런 것들로 갈 수가 있겠죠. A에 나타난 기사 댓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반응에 대한 이야기죠. 나머지 것들도 뭐 사실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재진술, 그리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의문, 입장 옹호, 그다음 외국의 사례, 그다음에 특정 관점에 집중, 그다음에 누락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경계, 요거 경계. 그다음 핵심적 방법과 자신의 입장 분명하게 드러냄. 그다음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 이런 키워드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뽑아주시면 이제 좋은 부분들이고요. 나머지들도 이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부를 여기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재진술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믿을 만한가요? 라는 의문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장을 옹호하면서 외국의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 사례 있고요. 옹호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경계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한 대 쪽만 주장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아요. 경계하고 있네요.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런 거는 이게 뭐가 포인트입니까?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가? 이거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식량 빈곤 봐봐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빈곤군의 식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온실가스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문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를 더 많이 살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핀트가 되게 어긋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뉘앙스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나까지도 보네요. 네, 가와 나의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비동표현이군요. 비동표현 문법이랑 이제 같이 연결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좀 외워주세요. 왜냐면 판단된다, 주목된다와 같은 피동표현은 사실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주체가 모호해지고 이러한 관계자나 소비자와 같은 익명 표현은 제시된 주체가 누군지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행위나 판단 주체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통째로 외워두시죠.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책임을 묻게 되는 여론에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 이제 막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피동 표현이고 두 번째가 뭐다? 이렇게 관계자나 하는 익명 표현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번 기회에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도 그런데 자 가에서 교육청의 관계자의 말이 담긴 의도를 해석하고 있는데 해석의 주체가 감추어져 있으므로 실제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왜곡 없이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잡았었던 그 부분이죠. 여기 일부 반대 의견을 감수하더라도 채식 금질에 대한 지원을 꾸준하게 유지해달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어를 숨김으로써 피동을 표현해서 이제 주어를 이제 생략을 함으로써 이게 마치 앞이랑 이렇게 배치를 해버리니까 마치 이 사람이 했었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 구조 때문이라도 요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이 경계해야 되는 포인트 중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카드뉴스 나오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A의 채식급식 운영 퍼지고 있어요. 맞고요. 그다음에 날로 심각한 기후에 대응할 수 있어요. 식습관 맞고요. 편견 심을 수 있고요. 다수 학생들 반대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싫어하는 거니까 벌써 틀렸네요. 이런 것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45번 이것도 피동사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 이거는 진짜 이것도 외우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피동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가 파생적 피동과 또 하나가 이제 통사적 피동이에요. 파생적 피동은 이제 접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이 통사적 피동은 어미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적 피동의 첫 번째가 이히 리기를 붙여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를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먹이다, 이거 좀 애매하니까 잡히다, 그죠? 그다음에 뭐 작동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접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어지다, 그다음에 뭐 하게 되다.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죠. 동일한 형태로는 이제 되다는 동일한 형태로 동사, 형용사, 전미사. 그래서 여기 있는 되가 이제 뭐인 경우입니까? 이 전미사로 쓰이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동사나 형용사 되다는 단어이므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반면에 전미사 되다는 어근과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죠. 한편 동사의 되다나 전미사 되다는 피동과 관련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랑 이제 뭐랑 비교하고 있어요? 동사 되랑 비교하고 있죠. 되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전미사 되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품사를 바꿔준다라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 같은 경우는 당하는 게 아니라 뭐뭐가 됐다니까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거짓 되게 그런 식으로라는 뜻이니까 얘도 틀리겠고요. 인간은 잘 살기보다는 참되게 살기가 더 어렵다. AS인 걸 찾아야 되는군요. 확대되면서 되다죠, 그죠? 여기 명사 있었는데 이거 붙으면서 이제 접사돼서 이제 명사 되는 거거든요. 참되기 같은 경우는 참 잘하다, 이거 참 좋다 부사죠. 그래서 이거 벌써 틀렸고, 그 다음에 가결되었다 명사에 이제 접사 붙었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겠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동사 계열이니까 너무 되다, 그죠? 너무 되다 이쪽 계열이니까 얘도 틀리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체계 정도는 이제 좀 머릿속에서 이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벌써 3회차가 마무리가 됐네요. 업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고 이제 고전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